상담과 치료의 정석 박정현 합식가입니다. 이런 환자분을 볼 때마다 내가 전 세계에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 어려운 케이스를 내가 해결하고 있을까 힘들거든요. 슬슬 방식이. 그런데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고맙죠. 잇몸도 이식해야 돼요. 뼈도 이식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가야 돼요. 할머니가 이걸 이해하고 계실까?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인 거죠. 저 양반이 저 의사가 저렇게 말을 하면 맞겠지 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십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좀 아프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잘 따라와 주신 건 너무 고맙고, 제가 그러면 재밌고 따라오시면 탈 안 나게 깔끔하게 아주 임플란트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고생 좀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다른 치과 가서 상담 받아오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자제분들 오셔서 같이 상담 받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냥 해줘 잘 해주겠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을 잡아보고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진을 보면 소고치 부위에는 각하치근이 조금 있어요. 근데 뒤쪽으로 가면 뼈가 너무 메말랐어요. 키도 작고 체격도 작고 호리호리한 체형입니다. 그래서 뼈도 별로 없고 잇몸도 별로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잇몸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 구치부 6번, 7번 부위에 보면 핑크색 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임플란트가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핑크색 나는 살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뼈가 말라서 또 뼈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 5번 부위에는 뼈 이식을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거예요. 그러면 걔는 석 달 뒤면 밥 먹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걔도 잇몸이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6, 7번에 비해서 각하치근이 많은 거지 많은 게 아니니까 이건 살짝 바깥으로 밀어내는 APF 방식을 써서 좀 늘려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안정화가 되면 6주 정도 지나서 6번, 7번에 FGG라고 하는 본격적으로 잇몸을 증강하는 수식을 쓸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덤할 때 이렇게 잔디를 떼서 이렇게 떼짱 떼서 옮긴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랑 같이 이렇게 잔디를 떠서 옮기는 것처럼 입천장에 있는 살을 떼서, 입천장 살은 다 단단한 살로 돼 있어요. 각하치근으로만. 그래서 거기를 칼로 살짝 포를 떠서 떼내서 이쪽에다 이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살아나서 단단한 잇몸 살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파요. 왜냐면 떼낸 쪽에서는 껍데기 살을 이렇게 벗겨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맵고 짜운 걸 먹으면 아파요. 그리고 양치할 때 건들리면 거의 2주까지 피가 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야 돼서 요게 좀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거 임플란트 오래 쓰려면 워낙 상황이 안 좋았던 거라 이거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FGG 방식을 하는 치과 거의 찾기 힘들어요. 대학병원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거 한번 했으면은 큰 돈 들여서 큰 맘 듣고 하는 건데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거 쉽게 가는 방식을 써서 나중에 탈라면 그때 가더라도 이런 방식보다는 이게 원칙적인 방식이고, 어머니가 그거 너무 무섭다 그러면 안 하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수술은 되게 쉬운데 한 7년, 10년 지나면 좀 얘기가 달라져서 이게 더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설득을 했고 어머님 흔쾌히 따라주셔서 술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 5번은 심고 그 이후에 잇몸이 아문 다음에 6, 7번 부위에 FGG를 합니다. 왜 FGG를 먼저 하느냐? 저희 입장에서 또 달라요. 임플란트 다 심어놓고 제일 아픈 걸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FGG를 먼저 해버리면 환자분 입장에서 이렇게 아픈 게 있었어? 이렇게 아프면 임플란트 못하고 있는데 임플란트 더 아플 것 같아. 환자분 생각에는 그래요. 임플란트를 위한 보조치료가 더 아플 것이냐, 수술 자체가 더 아플 것이냐 생각을 하면 임플란트가 더 아플 것 같아. 뼈에다 막 구멍 뚫고 이러면 더 아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뼈는 통증을 이렇게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이 외곽에 있는 살들은 통증 세포가 많아서 훨씬 더 아파요. 그래서 떼내는 게 더 아픈데, 그걸 먼저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쪽에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건데 이 각하치근이 없으면 살이 펄럭펄럭거려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 뼈 이식하는 부분이 봉합이 터져버려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는 핑크색이 별로 없고 이 빨간색 점막들이 있다면 걔네들을 잇몸을 이렇게 제껴서 뼈가루를 넣어서 뼈가 생길 수 있도록 성체줄기세포 방식으로 뼈를 만들어주고 잇몸을 계속해서 봉합을 하겠죠. 그럼 뼈의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터져요. 터지면 뼈가루가 다 날아가면서 도로암이 타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봉합을 했던 부위에 짱 하고 붙어 있으려면 각하치근이 어느 정도 양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4, 5번을 먼저 수술하고 이후에 6, 7번의 각하치근 이식술을 FGG를 통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택했고, 그 이후에 6, 7번에 임플란트도 심고 뼈이식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덮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만들었고, 나중 되면
2차 수술을 통해서 뚜껑을 만들어내고 뼈가 잘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각하치근을 또 한 번 더 늘리는 에피칼리 포지션 방식. 이거는 APF는 그때는 또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슥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없던 각하치근을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을 한 번 썼고, 조금씩 늘리는 방법 또 2번 썼고, 4번 부위에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신경 써주는 걸 좀 했고, 6, 7번 부위에는 골폭을 증강시키고 튼튼한 임플란트를 쓰면서 잇몸이 2중, 3중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건강해진 임플란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도 수술을 총 마취를 4번 했어요. 4, 5번 부위 할 때 한 번 했고, 6, 7번 할 때 한 번 했고, FGJ 한 번 했고, 2차 수술 한 번 했고. 그래도 기간이 7개월, 8개월 되면 거의 반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상상 못하죠. 그냥 임플란트만 심는다 그러면 되게 쉽게 끝날 수 있지만 기초부터 만들어 왔던 거고요. 이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호리호리한 체형들은 사실 치아가 좀 잘 망가지는 타입이세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각하치근도 별로 없고, 그래서 뼈도 별로 없고, 그걸 늦게 빼다 보니까 더 뼈가 없고, 이러다 보면 이걸 역으로 다 고쳐 나가려면 지금의 방식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면 결과가 되게 좋아요. 처음엔 힘든데 결과가 죽을 때까지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재웅 면허치과에 오면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치료를 이렇게 원인이 뭔지를 지적을 하고, 그걸 찾아서 해결책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기간과 비용, 불편함을 쭉 얘기를 해서 들어보신 다음에 아,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줄이는 거죠. 그러다 원칙은 얘기해놓고 줄일 거 줄여야지. 쉽게 갑시다. 그냥 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네 탓이고 이렇게 말할 거면 그건 진료가 아닌 것 같아서 제 얘기 잘 들어주시면 쭉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조율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환자분이 원하는 쪽. 그다음에 수술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상황 따라서 좀 더 조율을 해드리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치료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고 그 진단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서로 이해가 되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수정을 하고 하는 방식이 상담의 정석, 치료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재웅 면허치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